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인데, 지금 여기 적힌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도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파트 준공후에 15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 자체가 안 나왔는데, 이것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지금 이 자료인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발표했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존의 LTV 80%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실행이 된다 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실행된다는지 날짜가 안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날짜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언제냐면 근본 개정하는 8월 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TV 80% 완화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투기나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뭐 5, 60%,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는 60, 70% 적용돼서 뭐 대출이 4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개선되면서 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입니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이랑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 적용하고 6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걸로 8월 1일부터 풀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LTV는 풀리지만 이 DSR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6억 원까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연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뀌는 것도 정말 좋은 건데,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이랑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완화를 했습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개선되냐면, 자,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즉 여기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뀐 거는 이 일시적 2주택 법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자율성에 맡기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또 다행인 게, 자, 이전에 중도금 여러분들 체결할 때 아마 여기 위에 규정으로 똑같이 약정서를 썼을 겁니다.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팔아야 되고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3년 이내에 주택 관련 담보대출은 못 받는다라는 약정서를 쓰셨을 텐데, 정말 다행히도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8월 1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선택지가 많아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완화인데, 자,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자, 1억에서 2억 원까지 완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로 주담대 한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기존에는 1억 원이었다면 이게 1.5억까지 늘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는 건데,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예외 사유 없습니다. 무조건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됐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들을 필요도 없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선된 게, 자,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의 승인을 받아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 불가피한 사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규제는 완화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도금이랑 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인데, 자, 첫 번째로 준공 후에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됐을 때 시세가 15억이 넘어버리면 아예 대출을
아예 대출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더군다나 금융회사가 분양가 15억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당연히 뭐 정부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됐냐면, 자, 준공후의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란 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라도 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거죠. 왜냐면 이 투기 가열지구라도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자금은 40%, 많으면 5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다주택자 관련 정책인데, 자,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주택자가 범죄자였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건 전부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상한 조항을 넣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잔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대안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개선됐냐면,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어쨌든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준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택임대나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담대에서 이제 증액을 하지 않고 대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규제를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DTI랑 DSR 산정 시에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해준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SR 산정할 때 연봉을 포함시켜 줬던 거죠. 근데 이게 개선된 걸 보시면 주담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소득을 합쳐서 이 DSR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DSR 같은 경우는 연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봉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이가 합쳐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예시를 보여드려도 남자가 연봉이 5천만원이고 여자가 연봉 3천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각각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이 얼마냐면 와이프 같은 경우는 2억까지 밖에 못 받고 남편 같은 경우는 3억 5천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규제가 풀린 LTV 80% 같은 경우도 뭐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연봉으로는 6억까지 받을 수조차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이제 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거의 2억 3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할 때 대출 한도를 상향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출 규제 관련된 완화 내용을 살펴봤는데, 요즘 확실히 주택시장의 열기도 사그라들고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 대출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되면 상당히 좋은 거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